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뉴스 나나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공유방 안내 드리고 기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공유방은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고 진입을 하시면 이렇게 파란색 링크창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 굉장히 간단한 진입 방법이니 지금같이 조금 변수가 많은 시장에서는 정보만이 생명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지금 저희 정보 빠르게 실시간으로 다이렉트로 드리고 있으니 안쪽에서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XRP 하루 거래량이 2억 5천만 개, 거래 대금은 무려 1조 원을 넘겼습니다. 수치만 보면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장이죠. 그리고 실제로 살짝 반등 흐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좀 괜찮아지나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근데 저는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봅니다. 이번 반등이 진짜 방향의 전환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숨고르기인지 아직 그 흐름 완전히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장에서는 거래량이 많다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고 그 안에서 실질적인 자금의 흐름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 정확히 꿰뚫어 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그래서 단순히 반등이 아니라 그 물밑에서 리플이 어떤 판을 깔고 있는지 그 흐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기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은 리플이 진짜 큰 그림을 하나를 꺼내 들었는데요. 네, 한번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RP는 빠졌지만 리플 스테이블 코인 기반 은행업 진출 성공할까라는 기사입니다. 미국에서 은행 인가를 추진 중인 리플이 연방은행 헌장 신청서를 공식 제출하며 본격적인 제도권 진입을 모색하고 있다. 8월 2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리플은 미국 통화감독청에 리플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설립을 위한 한정 목적의 국가 신탁은행 헌장을 신청했다. 이는 서클에 이어 미국 내 두 번째로 은행 인가를 노리는 대형 암호화폐 기업의 움직임이다. 해당 은행은 리플이 전액 출자한 자회사 형태의 뉴욕에 본사를 두고 설립될 예정이며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 관리 및 관련 수탁 서비스를 포함한 기업 간의 금융 인프라를 중심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리플 또한 연방준비제도의 결제 인프라에 직접 접근 가능한 마스터 계좌도 별도로 신청한 상태이다. 이번 신청서에서는 XRP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암호화폐 커뮤니티 인싸인 레스 오브 케이너먼은 추후 XRP와의 통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신청서 제1권은 일반에 공개됐으며 이를 통해 리플의 구조와 향후 계획 일부가 드러났다. 은행 설립이 승인될 경우 리플은 중개은행 없이 결제를 정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되며 이는 비용 절감과 함께 기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사회는 총 5명으로 구성되며 리플 법무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도 포함된다. 네, 리플이 미국에 공식적으로 은행을 만들겠다고 신청을 한 겁니다. 리플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라는 이름으로 미국 금융당국 인가에 신청을 낸 상태인데요. 이 은행이 리플에 100% 지금 자본 출자해서 뉴욕에 본사를 두고 설립될 예정이고요.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인 RLUSD, 네, RLUSD 관리, 그리고 기업 간의 결제, B2B입니다. 네, 더 중요한 거는 미국 연준의 결제망, 마스터 계좌까지 따로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마스터 계좌. 네. 이게 만약에 승인이 되면은 리플은 중개은행 없이 직접 결제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은 공식적인 금융기관으로 인정을 받겠다는 뜻이기도 하죠. XRP라는 단어는 이번에 신청서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전문가들은 향후 통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플의 법무 책임자도 이사회에 직접 참여를 하는 만큼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제도권 진입을 위한 아주 본격적인 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간단하게 기사 설명드려 봤고요. 두 번째 또 주요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매수기에 에릭 트럼프 또다시 바이 더 딥이라는 기사입니다. 에릭 트럼프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디지털 자산 시장 속에서 다시 한번 바이 더 딥을 외쳤다. 이를 그는 X를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매수 적기라는 강한 확신을 내비쳤다. 바이 더 딥은 가격이 급락한 자산을 저점에서 매수하라는 투자 전략이다. 에릭 트럼프는
지난 2월에도 같은 전략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미국의 무역정책 여파로 급락했지만 이후 반등에 성공을 했다. 특히 이더리움은 1,400달러 선까지 떨어졌다가 한 달 만에 3,900달러를 회복했다. 에릭은 단순한 발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투자에도 참여를 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말 자신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수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가 운영 중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최근 이더리움 7만 7천 개 이상을 매입을 했다. 또 비트코인 215개를 보유한 채굴 기업 아메리칸 비트코인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 그의 발언을 접한 커뮤니티 반응은 엇갈렸다. 지난번에는 성공했지만 이번엔 다를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과 함께 그가 말하면 시장은 반대로 간다라면서 농담 섞인 반응도 나왔다. 네, 기사를 한번 쭉 읽어봐 드렸는데요. XRP만 얘기하기에는 지금 시장 전체 분위기를 함께 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접해봐 드렸는데요. 그 가운데 에릭 트럼프 또 다시 등장을 했죠. 네, 트럼프의 대통령의 아들이자 직접 디지털 자산 투자도 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또 한번 바이 더 딥을 외친 거죠.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고 공개적으로 외쳤습니다. 사실 이 얘기 지난 2월에도 했었죠. 근데 당시에는 시장이 흔들리다가 결국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은 1,400달러에서 3,900달러까지 뛰었었죠. 그리고 이번에도 그가 말만 한 게 아닌데요. 실제로 자산이 운영하는 금융회사를 통해서 이더리움만 7만 7천 개 이상을 매입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215개를 들고 있는 채굴 기업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솔라나, 수이 같은 주요 코인들을 보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런 발언이 나오는 시점, 그리고 그에 맞춘 자금 움직임. 이거는 단순한 쇼가 아니라 디지털 자산이 여전히 강한 믿음을 받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의 원인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든지 고용지표 부진, ETF 자금 이탈 등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된 상황이잖아요. 온체인 분석업체 글래스노드도 지금은 공학 매도보다는 수익 실현 목적이 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즉 일부 투자자들은 수익을 챙기고 빠져나간 상태지만은 반대로 그 자리를 누군가는 다시 채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릭 트럼프의 강한 자신감, 여기에 리플이 제도권 진입까지 시도하는 큰 그림까지 지금 시장을 단순히 가격만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트럼프 가의 움직임을 보면서 진심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수익을 좀 보려고 대통령을 하는 건가? 진짜 그렇게 보일 만큼 이 사람들은 가상자산 시장에 철저히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릭 트럼프를 보세요. 이번에도 시장이 하락할 때 나와서 지금이 매수 타임이다 라고 외치는 거죠.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더리움 수만 개를 사들였습니다. 그게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정책 방향성, 글로벌의 변화를 누구보다 빠르게 읽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흐름을 절대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트럼프 대통령도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정책 드라이브를 지금 계속해서 꾸준하게 걸고 있고, 백악관과 정책 라인 전체가 어떻게 디지털 자산을 미국 통제 안에 둘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흐름을 뉴스로만 접하면은 트럼프가 또 이런 말을 했네? 이 정도로 끝나지만은 사실상 이 사람들의 지금 정책과 시장 그 둘 다를 붙들고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사업가는 지금 어디서 움직이는가? 그걸 보면은 우리가 투자해야 될 방향도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가격이 빠졌다고 멘붕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서 진짜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은 움츠릴 때가 아니라 판을 읽고 있을 때라는 겁니다. 트럼프가가 밀고 있는 그 속내를 꼭 파악을 하셔서 수익에 연결을 지으셔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지금 당장 사임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그는 파월 의장은 고집불통이고 역사적으로 최악의 의장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금리를 제때 내리지 않고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을 했죠.
또 만약에 파월이 국회에 거짓말을 했다면은 사임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을 하면서 아예 연준 권한을 의회가 직접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기조가 흔들릴 수 있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정책 하나하나, 발언 하나하나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흐름을 그냥 뉴스로 넘기지 않고 실시간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면서 어떤 방향성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는 포지션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공유방 안에서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는 기사로만 단순 끝나지만 정말 수익의 흐름을 읽는 데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 공유방 안에서 이와 같은 내용 확인하시면서 실시간 투자 수익으로 연결지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공유방 들어가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영상 하단 아래 보면은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파란색 링크창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공유방 진입 방법이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자 하나로 이 모든 걸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기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려 봤는데요. 오늘도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 뉴스 나나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